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1주년을 기념하는 어게인 평창 행사가 오는 7일부터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 행사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강원도가 공을 들여 초청했던 북한의 참여가 불투명해 반쪽 행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올림픽 1주년 기념 행사인 어게인 평창은 크게 4가지입니다. 평창에서 열리는 기념식과 예술 공연, K-팝 콘서트로 구성된 강릉의 1주년 대축제, 그리고 남북 공동행사, 평화포럼과 장애인 포럼이 열리는 평화대축제. 강원도는 올림픽 유산을 정리하고 평화 분위기를 정착 확산시키며 강원도의 글로벌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점차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벗어나서 이제 다보스 포럼처럼 이렇게 평창을 새로운 컨텐츠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참여가 불투명해지면서 평화 분위기 확산이라는 이번 행사의 취지가 크게 퇴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초청한 북한 관계자는 북한 김일국 체육상과 북한 태권도 시범단,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팀 아리랑 연주단입니다.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집중하자며 부정적인 입장을 통보해왔습니다. 북한이 최종적으로 불참할 경우 공을 들였던 국제여자 아이스하키 대회 남북 대결과 남북 태권도 시범 공연, 남북 아리랑 공연이 모두 무산됩니다. 강원도는 이번 행사에 무려 108억 원을 씁니다. 예산 낭비 아니냐는 지적에 최무순 지사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강원도와 평창, 강릉 등을 해외에 알리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수단은 없고 우리가 투자하는 한 3, 40억의 돈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정이 올림픽 유산에 매달린 행사에 치우친 채 실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원주와 인접한 충북 충주에서도 구제역 간이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 대이동 설을 앞두고 구제역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2015년 구제역 피해를 크게 본 춘천의 한 돼지 농장. 농가 입구에는 소독시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차량이 진입하자 양쪽에서 소독약품이 쏟아져 나와 출입 차량을 소독합니다. 축사는 물론 농가 구석구석을 철저하게 소독하고 있지만 농장 주인은 긴장을 늦출 수 없어 속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는 한우도 좀 있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웬만한 데 어디 잘 안 나가고 절제를 하고 있죠. 예, 비상체제. 경기도 안성에 이어 원주와 가까운 충북 충주에서도 구제역 간이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자 도내 농가들은 철저한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 구제역 농가에 드나든 사료 차량이 홍천 3개 농가와 횡성 12개 농가 등 도내 20개 농가를 거쳐간 것으로 확인돼 방역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농가들은 14일 동안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고 매일 사육 가축을 대상으로 철저한 임상 관찰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이렇게 농장 출입구를 차단해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데 이어 한 단계 높은 심각 단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구나 외부 가족들이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농가 주변 소독 철저와 또 매일 임상 관찰을 하셔서 이상이 있으면 즉시 우리 방역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도내 구제역에 걸릴 우려가 있는 소와 돼지, 염소 등 우제류 사육 농장은 모두 9,800여 개에 달합니다. 강원도는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방역 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양양 오색 케이블카 사업 무효를 주장하며 환경단체가 3년 전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에서 법원이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립공원 계획 변경이 적법했다는 것으로 해석돼 답보 상태였던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립공원 계획 변경 무효 처분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5년 말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주요 쟁점은 백두대간 보호법의 핵심 구역에 들어설 오색 케이블카를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원고인 환경단체는 케이블카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최소한의 공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환경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환경부의 국립공원 계획 변경이 적법했다고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각 상황이 어떤 것들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항소를 할 거고요. 양양구는 이번 판결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법적 입지가 확고해졌다며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등 남은 행정 절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거의 99% 이상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추진위원회와 우리 또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제출 시기를 좀 논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딴 소송 결과가 사업 추진에 유리하게 나오면서 적폐 사업으로 몰려 중단됐던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원주시 의원의 의정비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주시는 결국 한 달여 만에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 또한 잡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원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의정비를 5.65% 인상한 3,930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여론조사를 감안해 당초 계획한 3,950만 원보다 20만 원 적게 책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여론조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원주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의정비를 낮춰야 한다가 6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또 낮춰야 한다는 응답 중 83.9%가 3,700만 원에서 3,750만 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론 수렴 과정이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일자 행정안전부가 원주시에 지방의원 의정비를 재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원주시는 권고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3,750만 원 수준으로 조례안을 다시 개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 다수 의견만을 반영하라고 이제 공고사항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 원주시 의회하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다음 의회 회기 때 맞춰서 조례가 이제 개정될 수 있도록. 하지만 지자체별 인구와 재정 자립도 등을 따져보면 이번 권고 기준에 모순이 있는 데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규정도 없어 의정비 재조정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반발 등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엿보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검찰이 강릉역의 상징 조형물 등 도내 공공조형물 공모 사업의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무원과 작가, 대학 교수와 브로커 등 9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가 10억 원을 들여 강릉역 앞에 설치한 올림픽 조형물입니다. 지난해 7월 검찰은 심사위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제작비를 빼돌린 혐의로 전직 도의원 브로커와 작가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태백 통리와 동해 부평민속시장, 원주 간현 공공조형물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9개월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도청 5급 공무원과 또 다른 작가 권모 씨를 올해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또 강릉시 4급 공무원과 태백시 5급 공무원, 철도시설공단 부장과 대학 교수 등 4명도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형물 담당 공무원과 작가, 브로커가 짜고 91억 원 규모의 공공조형물 공모사업 7건에 참여해 4건에 선정됐습니다.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공모에 선정되면서 받은 당선금은 작가와 브로커가 나눠 가졌습니다. 검찰은 공공조형물 설치는 법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공무원의 재량이 크며 사후 감독도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소된 전직 도의원과 작가는 2심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을 받았고 철도시설공단 직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설 명절 직전 화폐 발행 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설 명절 직전 10영업일간 도내에 발행된 화폐 규모는 1,38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5%가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설 명절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겹치면서 자금 수요가 크게 증가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했습니다. 발행된 화폐 발행액을 권종별로 보면 5만 원권이 77%, 만 원권이 19%로 5만 원권 발행 비중이 지난해보다 높아졌습니다. 강원도의 부패 방지 시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의 부패 방지 시책을 평가한 결과 강원도는 전국 16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5등급 중 4등급에 머물렀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대학교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부패 방지를 위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 기관들의 등급이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부패 방지 시책 평가는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0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도내 최초의 주민투표인 평창군 폐기물 처리장 관련 미탄면 주민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미탄면 복지회관과 기화리 마을회관 두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는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으며 투표 종료 후 개표가 진행됩니다. 이번 투표는 평창군 폐기물 처리장 주민지원기금을 마을별 인구 비율로 분배해 개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입니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전체 투표권자 1,590명 가운데 42%인 668명이 투표를 마쳐 개표 기준은 이미 충족했습니다.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위한 첫 회의가 어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산림청과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그리고 정선군 등 5개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위한 이번 회의는 개최 날짜나 구성원, 논의 범위 등을 의제로 다룬 가운데 강원도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안을 만들어 오는 7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이번 달 중순부터 해빙기가 시작된다며 얼음 낚시 등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7년 화천에서 얼음 낚시를 하던 한 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등 최근 5년 동안 도내 강이나 저수지에서 11건의 얼음이 깨지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본부는 사고를 목격한 경우 119에 신고한 뒤 직접 얼음으로 들어가지 말고 열쇠 등 뾰족한 물건으로 얼음을 찍고 나오도록 유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2월의 첫날인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5도에서 6도, 영서 지역은 2도에서 4도, 강원 산지는 영하 3도에서 0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철원과 양구, 화천, 그리고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원주와 영월, 정선과 인제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이어서 이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동해중부 해상에 풍랑주의보는 앞바다는 오늘 새벽 3시에, 먼바다는 조금 전 7시에 해제됐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학교 폭력 분쟁 해결을 위해 강원도교육청이 변호사 3명을 고용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학교 폭력 징계에 대한 법정 분쟁이 증가해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올 3월부터 춘천과 원주, 강릉에 신설되는 학생지원센터에 3명의 변호사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함께 피해 학생 상담과 치유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부터 청년 취업 포털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청년 취업 포털은 각 기관의 채용 정보와 청년 지원 정책 등의 정보를 제공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이들이 취업과 관련된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청년 상담 창구도 마련돼 있습니다. 청년 취업 포털은 춘천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속하면 됩니다. 춘천시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가꾸는 숲속의 도시 춘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도심의 빈 공터를 시민들에게 분양해 가족숲과 정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캠프 페이지 내 5,000제곱미터 부지에 시민 주도형 기부숲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초등학교와 놀이터에 어린이 정원 240곳도 만들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시민들의 참여 확산을 위해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시민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고온 등에 대비한 농업시설 강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영월군은 토마토와 오이 등을 기르는 시설하우스 330개 농가 112헥타르 면적에 자동 물뿌림 장치와 햇빛 차단 시설 등의 자동화 시설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사업비 9억 원을 들여 스마트폰으로 시설하우스 내부 환경을 원격 조절하는 첨단 시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미래의 생산 가능 인구로 성장할 도내 출생아 수가 10년 사이 31%가량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